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3월 모의고사 부동산 공시법 해설 강의입니다.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나오는 문제는 이전 몇 년 전까지는 2월, 3월 이 모의고사 초기에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좀 쉽게 내다가 뒤로 가면서 조금 난이도를 올리는 그런 식의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 시험 수준에 맞도록 처음부터 시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자.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재 내 공부의 정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우리 출제되는 문제와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틀렸구나, 그리고 극상이 아니고 난이도 중이나 한데 내가 이런 걸 틀렸구나, 이런 것을 열심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맞추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충하는 시간으로 잡고,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치시면서 마지막 5분 전까지 전 문제를 못 푼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못 푼 문제라는 것은 답을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 읽어보지도 못한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 문제까지 읽어보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일단 다 맞춰놔야 된다는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연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에 10문제를 못 풀고 찍었어요. 이런 운은 절대로 범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 그런데 아는 문제도 틀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실제 학원에 와서 시간 제한을 받으면서 그 시간 안에서 응시하시면서 시간 내에 어떻게 다 풀 것인가.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빨리 넘어가고 헷갈리는 문제도 표시만 해놓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 연습을 모의고사 치실 때 미리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올해 10월 25일 날 실전에 들어가셔서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하고 나왔는데 이 법령 자체는 이렇게 이름에서 주니까, 문제에서 주니까 외우실 필요 없죠. 자, 뒷부분 봅니다.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일반 공유의 보건, 요양, 정서, 생활에 유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도시로서. 자, 이런 문구, 앞에 나오는 이런 문구는 아직까지 뭐 보건, 휴양, 정서 이런 걸 틀리게 하고 이거 틀렸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말고 그냥 쑥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녹지로 결정. 자, 이랬을 때 국토계획법상 공원으로 지목이 되면 우리 지적법상 지목도 공원으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은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뭐 있어요? 지목이 묘지에 가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묘지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죠. 이 묘지공원은 묘지라는 지목과 공원이라는 지목이 겹쳐요. 자, 이 묘지공원의 지목은 무엇인가? 묘지다라는 거예요. 묘지. 국계법상 공원은 공원, 도시공원법상 묘지공원은 묘지. 요거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2번, 그럼 나머지 다 틀렸어요. 확인만 합니다. 2번,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 설비. 자, 궤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도로가 될 수 없고 철도용지가 돼야 되겠죠? 철도용지. 궤도. 우리 도로는 평탄하게 만들고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철도가 있는 곳은 궤도가 있어서 궤도 위를 기차가 달리는 곳이죠. 궤도 나오면 철도용지. 3번.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하고 나왔는데, 자, 양어장 양식합니다. 물고기를, 그 물고기를 양식하면서 지목으로 등록이 되려면 토지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해상에 했으므로 틀렸죠. 항상 양어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어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육상에.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자,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 또는 원야를 이루고 있는 각종의 지지지 땅땅하고 끝나는 것들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해서 지지지 땅땅, 수림지, 중림지, 그죠? 암석지, 습지, 황무지, 그리고 자갈땅, 모래땅, 지지지 땅땅 끝나면 다 임야다 그랬어요. 5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자, 했는데 이 자연의 유수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천과 국어가 구분돼야 된다. 그죠? 자, 하천은 규모가 큰 것인데 우리 지적법상 법률 규정으로는 그냥 자연의 유수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하면 하천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소규모라고 붙으면 국어가 됩니다. 국어. 그죠? 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소규모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봅니다. 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습니다. 이때 경계점 표지 종류, 경계점의 위치, 그리고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이런 것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약 10년쯤 전에 새로 들어온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거죠?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소관청이 작성 관리하는데 등록되는 사항은 7개, 그 7가지가 핵심이에요. 해서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장부는 소재와 지번이 무조건 들어가죠. 그래서 2가지를 제외한다면 5개가 남습니다. 모두 7개의 등록사항이에요. 그리고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시키니까 경계점에 대한 정보가 4가지 들어가더라고요. 사위, 좌표, 사위 찾아 좌표 찍어 가도 이미 사위는 도망가고 공실만 남았더라. 자, 사진 파일, 그리고 위치 설명도, 그리고 경계점의 좌표. 좌표는 있는 곳에만 등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경계점의 표지 종류하고 경계점의 위치, 요게 등록되고 공실 지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되는 지목 해서 모두 7가지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 7가지를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3번 갑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됐어요. 등록 말소,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세요 했습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요. 바다로 된 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다로 된 토지에서는 가장 자주 나오는 게 2가지입니다. 자, 토지가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는 토지가 바다에 함몰돼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이미 그 토지를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죠. 그러므로 지적 소관청이 나서서 토지가 바다에 빠졌음을 소유자에게 통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토지의 표시에 변화가 생기면 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 중에 토지가 바다로 되면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토지 이동은 소유자에게 신청 업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토지가 바다로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통지받으면 알게 되죠. 그러면 통지를 받은 그날부터, 즉 토지가 바다로 됨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관청에 말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청은 신청하면 신청받아 말소하고 9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때 이 말소를 한 경우에 그 소관청은 그 사실을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를 해주는데, 이 말소됐던 토지가 우연히 토지로 회복이 되면 다시 회복 등록을 소관청이 할 수 있고, 그 회복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역시 2사람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말은 길었지만 핵심 사항은 2개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은 소관청에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소관청은 말소 등록했든 회복 등록했든 항상 2사람에게 통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그게 핵심이죠. 됐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인데 다른 지목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다, 또는 아예 회복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 완전히 바다로 되었다. 그때는 지적공부 등록된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뭐한다? 통지한다. 누가 통지한다? 소관청이. 누구에게 통지한다? 소유자에게. 그죠? 그러면 2번. 자, 이 통지를 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소유자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말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2번 봅니다. 바다로 돼서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회복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죠? 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은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소된 토지가 다시 우연히 토지로 회복이 되면 회복 등록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청이 스스로 알아서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토지 회복 등록은 소관청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 소유자 신청과 무관하게, 그죠?
무관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가 바다로 돼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토지 소유자는 신청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말소 등록을 소관청에 해야 되겠죠. 그거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3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상을 말소했거나 회복했거나 언제든지 간에 항상 그 정리 결과를 똑같은 두 사람,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두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어요. 자, 그리고 4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상을 말소한 후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면 당연히 소관청은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신청과 상관없이 이때 그 지적 청량한 성과물하고 옛날에 존재했다가 말소될 당시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해 주면 되겠죠. 이 4번은 말소된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 4번은 거의 틀리게는 나오는 게 아니고 정답이 아닌 게 네 가지 필요하죠. 그때 수시로 잡아넣는 대표적인 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익혀 놓으셔야 되겠죠. 5번 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토지 표시가 변경되면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를 바꾼 다음 이 토지 표시를 그대로 뺏겨가는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연락을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 토지 표시가 바뀌어서 등록을 하였다. 그러므로 등기부의 표시도 바꿔줘라 라고 연락을 줘요. 그래서 소관청은 관공서고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 요구하는 건 촉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하는데 이 등기 촉탁, 지적법상 나오는 모든 등기 촉탁은 지체 없이 모든 등기 촉탁은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하고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다 맞죠? 넘어갑니다. 자, 4번 소관청이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 자, 우리 승인하고 나왔는데 우리 지적법에서 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두 사람 승인 받아 하는 건 딱 세 번밖에 없죠. 축반지. 자, 축척을 변경하려고 할 때, 그리고 지적 공부를 외부로 반출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지번을 변경하려고 할 때, 요 세 가지 경우에만 시대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이 4번에 나오는 문제는 이 극상 문제, 이런 문제는 나오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내지 않다가 한 번씩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그럼 뭐 틀려주는 거예요. 틀려주는 게 아니고 찍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몰라도 일단 찍어는 본다. 마지막 발버둥은 쳐야지. 됐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정답은 1번인데 막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5번. 자, 지적공부의 보관 및 관리,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요건 좀 문제가 조금 길다, 그죠? 이런 긴 문제가 나오면 일단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1번. 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 하고 나왔어요. 자, 종합공부는 새로이 10년 전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함께 지적법에 등장한 새로운 장부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5가지 이미 존재했던 정보지만 흩어져 있던 것을 단순히 모은 거예요. 그럼 그 5가지가 뭐냐?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정보가 흩어져 있던 게 뭐였는데 옛날에는 흩어져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일치하는 정보가 있어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종합공부에 모여버리니까 이것과 저것이 불일치하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일치를 정정하는 절차가 들어오죠. 자, 이때 그 불일치를 누가 알았느냐? 소관청이 알았어요. 그럼 소관청은 자신이 관리하는 종합공부의 등록상 상호 간에 불일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관리하다가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면 자, 이 자료는 원래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관리기관장에게 연락을 해서 고치도록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하도록 요청하여야지 소관청 자신이 스스로 정정할 수 없다.
그죠? 이 정보는 흩어져 있는 관리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단순히 모아서 그 장부만 소관청이 관리한 거지 그 정보 자체를 소관청이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기관장이 고치도록 통지를 해줘야지 스스로 정정하고 내가 고쳤어요 통지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죠. 만약에 소유자가 발견하면 소유자가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바로 소관청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소관청에게. 2번 나머지는 옳은 것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봅니다. 2번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이 말 나오면 종이로 된 지적 공부다 전산화된 것이다. 전산화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전산화된 것은 보관자가 누구이냐?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해요. 그리고 그 보관 장소는 뭐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죠? 웅을 하는 것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합니까? 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어디에 보관합니까? 시군구 청사 내에 있는 지적 서고에 보관을 해요. 그죠? 그렇게 보관자와 보관 장소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됐어요. 3번.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종합공부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괄호를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도 당연히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공부는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산화돼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보관하는 그 소관청에게 공개 신청해야 됩니까?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읍면동에도 가능합니까? 읍면동에도 가능하죠. 그래서 소관청뿐만 아니고 또는 읍면동장에게 공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 신청서도 그 사람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종이로 된 장부가 있어요. 그거는 종이로 된 장부를 보관하는 해당 소관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4번 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된다. 자, 요거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5가지 이제는 그래도 조금 외우려고 하고는 있죠. 잠깐만 머릿속으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종합공부 등록사항 5가지. 첫 번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 어디 있던 것? 지적공부 있던 것.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어디 있던 것? 건축물 대장에 있던 것. 세 번째, 토지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 어디 있던 것?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던 것. 네 번째,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것. 어디 있던 것?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공시하는 여러 가지 가격 중 관계되는 3가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서 관계되는 것 가져오면 되죠. 마지막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 어디 있던 걸 가져와요? 등기부에 있던 걸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5가지. 토지 표시 소유자, 건물 표시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의 권리. 5가지를 종합공부가 공시합니다. 자, 마지막 소관청은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으면 자, 시대 승인하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축반지 3가지 중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자, 그걸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했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제외합니다. 즉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뭐 하려면 반출, 축반지의 반입니다. 그죠? 그때는 누구 승인? 시대 승인 받아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지적공부 등록상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냈습니다. 모두 고른 거. 자, 이 직권 정정 사유는 기본적으로 9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잘 외우시되 대부분은 누가 잘못한 걸? 소관청이 잘못한 걸 소관청이 직접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받아 뭐 하는 거예요? 신청 없이 관공서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청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소관청이 누군가의 신청이 없는데 직권으로 직접 정정하는 이유는
정정의 원인이, 즉 잘못 기재된 원인이 소관청의 잘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말로 책임지는 행정이고 시쳇말로는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운다, 그죠? 그래서 지가 잘못한 건 지가 치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뭘 외워야 되느냐?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하고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앞에는 당연히 서류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다르게 정리됐는데 무엇과 다르게 정리되느냐? 척전과 다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하고, 요 두 개와 다르게 정리되면 직권정정사유입니다. 요거는 별도로 외워두시라 그랬어요. 왜요? 앞에 서류 이름만 다르게 바꾸더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된 사유로서 무엇과 다르게 정리되면 소관청이 직권정정해야 돼. 무엇과 다르게? 척정과 다르게. 청량성과 정리결의서.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 그럼 기억부터 봅니다. 자, 지적위원회 의결서 내용에 따라, 자, 지적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지적청량 적부심사, 심의 의결하는 권한 가진 대빵기구죠. 이 지적위원회 의결서 내용에 따라 지주공구 등록상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은 소유자 신청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직권. 그 다음 니은,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서 면적에 청감이 있는 경우 했는데, 자, 우리 지적도는 우리가 만들어요? 소관청이 만들어요? 소관청이 만들어요. 그럼 그 경계선도 우리가 꺼요? 소관청이 꺼요? 소관청이 꺼요. 그럼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관청에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다만 직권정정할 때 그 직권정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에 정감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딱 유일하게 면적의 정감이 있으면 요거는 직권정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면적 정감이 있으면 직권정정이 안 돼. 즉 면적의 정감은 소유자의 재산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재산 변화 있는 것은 반드시 소유자가 신청해서 바꾸는 거지, 소유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의 정감이 없는 경우 하고 나오면 직권정정사유입니다. 이거 소관청이 잘못된 거니까. 그러나 면적 정감이 있는 경우 나오면 직권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지적 청량을 잘못한 경우 하고 나왔는데, 자, 청량을 잘못하면 적부 심사 절차를 거기서 바로 잡는 거예요. 청량만 잘못된 것은 직권정정 사유가 될 수가 없죠. 직권정정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는데 잘못 등록된 걸 고치는 거예요. 근데 청량이 잘못됐다. 근데 잘못된 청량에 따라 지적공부에 다르게 정리가 돼버리면, 그러면 정정해야 돼. 그게 밑에 나오는 거죠. 청량 성과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면. 그러면 직권 정정하는 거야. 그러나 청량 자체만 잘못됐다고 나와서 그럼 청량 바로 잡으면 되지. 이건 그런 게 아니죠. 자, 리얼. 지주공구 등록상 잘못 입력. 자, 지주공구의 등록상 입력은 내가 합니까? 소관청이 합니까? 소관청이 하지. 그럼 잘못 입력하면 지가 잘못했네. 누가 고쳐?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워야지. 그래서 잘못 입력하면 지가 고친다, 직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세 가지 기림이 5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7번으로 가봅니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적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의 토지 면적은 토지에서 직접 잰다, 도면이나 좌표에서 잰다. 도면이나 좌표에서 잽니다. 그러면 이 도면이나 좌표의 정밀도에 따라서 면적의 정밀도도 달라지게 되더라. 그럼 경계점 좌표에 있다. 좌표 있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적도 축척이 500분의 1이더라. 그죠? 그 다음 정밀한 600분의 1 축척. 여기 등록된 토지들은 면적 등록 단위가 0.1제곱미터 소수점까지 등록하더라. 그러나 기타 나머지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 축척까지 정밀도가 떨어지는 나머지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은 정수로만 등록을 하더라. 자, 이 0.1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정수로 하는 것은 제곱미터 단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500, 600 또는 좌표로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0.1보다 적더라도 무조건 0.1로는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작게 등록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등록 단위가 그러니까. 그래서 0.1과 1은 최소 등록 면적이 되기도 한다. 그죠? 그 정도요. 그래서 자, 6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등록 단위는 0.1제곱미터야. 그런데 뭐 하든지 간에 면적을 계산했더니 0.05밖에 안 나왔어. 0.1보다 적네. 무조건 얼마로 등록해요? 0.1. 요게 최소 등록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최소 등록 면적. 됐습니다. 자, 그리고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속 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은 난이도 극상 문제로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너무 세세해요. 나중에 우리 연속 지적도가 요번 최근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지엽적인 것이고 아주 굵직굵직한 거. 연속 지적도 관리하는 정책 수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더라. 그리고 그 정책 수립과 함께 정보관리 체계 구축 운영도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더라. 그리고 이 연속 지적도를 계속 새로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지적도 임야도에 뭔가 정비가 되면 그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소관청이 하더라. 그래서 정책 수립과 정보관리 체계 구축은 국장이, 그리고 연속 지적도 정비 관리하는 것은 소관청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 그런 큰 뼈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 정도는 모르셔도 돼요. 넘어갑니다. 자, 9번 가요. 지적 청량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지적 청량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토지 표시는 6개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 중에 청량으로 정해지는 것은 3가지뿐입니다. 면적, 경계좌표.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으로 정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목이 변경됐다. 청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가 합병이 되면 언뜻 생각하면 청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청량하느냐 안 하느냐 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 합병입니다. 합병. 합병은 청량하지 아니한다.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나온 연속 지적도. 자, 연속 지적도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적도나 임야도 전산화된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지적도 임야도를 계속 연결시켜서 연속된 도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개를 연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새로 청량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존재했던 전산화된 파일을 이용해서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연속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내비의 맵 지도 같은 것들이 전부 전국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 새로 자기들 청량했을까요? 아니야. 국가가 해놓은 지적도 임야도 이런 전산화된 파일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 그걸 이용해서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거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청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청량하지 않고 만들어낸 지도가 연속 지적도이기 때문에 그 정밀도는 보증이 불가능해. 그래서 그 연속 지적도를 활용해서 청량할 수도 없어요. 자, 다시 연속 지적도는 청량하지 않고 만든다. 그래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다. 막 그 정도를 머릿속에 두시고. 자, 그래서 리얼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청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연속 지적도의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한다. 그럼 연속 지적도를 이용해서 청량한다는 얘기죠? 연속 지적도 이용해서 청량할 수 없다 했잖아. 그래서 리얼은 청량의 대상이 아닌 거야. 자,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토지 이동이 있습니다. 이때 하는 청량을 우리는 이미 배웠죠?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은 부유할 때, 신규 등록할 때, 분할할 때, 합병할 때, 지적 확정 청량 실시되었을 때 지분 부유 방법 배우면서 이 지적 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지역에서 하는 청량이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 토지를 등록 전환합니다. 임야도 있는 걸 지적도로 옮겨요. 그러면 이름만 바꾸면 돼요? 정밀도가 달라지니까 청량해 줘야 돼요. 당연히 청량해 줘야 되죠. 그걸 등록 전환 청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등록 전환할 때 하는 청량이라 등록 전환 청량이라 부르는 거예요. 디귿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하면서 토지 이동이 있어. 그때 청량한다. 이것도 청량하는데 이 무슨 청량이라고 불러요? 지적 제조사 청량이라고 부르죠. 참 이름 자체가 벌써
뜻에서 나오잖아. 이런 것들은 다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하는 경우는 기니디 그 정도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지목 나오는가? 그러면 청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 합병 나오는가?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즘 연속 지적도가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 나오는가? 그러면 청량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지목을 지적도에. 자, 우리 지목은 지목이 등록되는 장부가 목도장해서 도면 2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 2개만 등록이 돼요. 그럼 지목을 등록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대장에 등록할 때는 1필지 1대장, 정식 명칭 다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한다라고 해서 글자 한 글자만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자, 머리 두 자를 써서 머리 글자 한 글자 적어주는 게 28개 지목 중 24개. 두 문자를 적지 않고 차 문자, 두 번째 글자를 적어주는 게 4개. 그래서 우리는 4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첫 글자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자, 이 4개 쓰는 게 뭐예요? 두 번째 글자가 장차 천원 하는 거다. 장차 천원. 장은 무슨 장? 공장용지의 장. 차는 주차장의 차. 천은 하천의 천. 원은 유원지의 원. 해서 장차천원 이렇게 하시되 장차천원하고만 외우시면 나중에 틀리게 돼요. 그래서 자, 요거는 천자문에 듯이 외우라고 저는 얘기하죠. 공장장 주차차 하천천 유원원 이렇게 외우면 바로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외워서 자, 옳은 거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 문자부터 4개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공장장 찾아봐요. 틀렸네. 주차차 찾아본다. 자, 하천천 없네. 유원원 찾아본다. 틀렸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두 문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 잡, 동그라미 쳐놓고 틀렸고 맞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뿐이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1, 20초 하면 풀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대조하게 되면 이 한 문제 푸는데 몇 분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토지합병, 지주공부 정리, 틀린 것을 찾으세요 했습니다. 1번 자, 토지는 합병하면 여러 필지가 수필지가 합쳐져서 몇 필지가 돼요? 1필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 1필지가 되는 성립 요건이 연, 찌찌, 소축 등에서 6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그죠? 연, 찌찌, 소축 등에서 6가지. 자, 연접돼 있고 나머지는 동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연접, 5가지 동일. 해서 지번 부여지역 동일, 지목 동일, 소유자 동일, 축척 동일, 등기 여부 동일. 해서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지번 부여지역이 연, 찌, 소축 등의 지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맞네요. 2번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 자, 합병할 때는 선순위. 만약에 본번이 있다면 본번 중 선순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번으로 될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하게 돼요. 선순위. 3번 합병에 따른 경계. 자,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합병은 청량하지 아니한다. 합병은 청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하기 때문에 틀린 것 하나 쓰는 거. 2번이 틀렸죠. 2번 틀렸고. 자, 합병은 청량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 청량하지 아니하고 맞죠? 그럼 경계가 어떻게 정하는데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면적은 어떻게 해요? 면적도 청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정해요?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만 하고 끝내버리죠. 그렇습니다. 4번 소관청은 합병 등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 소관청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표시 변화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 후 지적공부 정리 이렇게 하는 거죠. 맞다. 5번 토지 소유자는 도로제방화정국어 유지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지적법상 토지 이동은
합병 의무가 있을 때는 원칙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60일이네. 그래서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60일 이내 합병 신청해야 한다. 맞죠? 그리고 합병할 때는 공동주택 부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목 11가지 나와요. 학철수, 유도구제천, 채공장의 지목으로서 합병이 필요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목 11가지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시험 치면서 딱 한 번 틀리게 낸 적이 있고 나머지는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정도 됐어요. 그러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60일이 아니고 90일 그리고 그것은 바다로 된 날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소관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 됐죠? 자, 12번. 좌표 등록부 분할을 위하여 면적 정할 때 기준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수십 년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극상 문제다 하고 넘어가세요. 해서 뭐 4번이 정답인데 버릴 때는 뒷자리가 적은 것부터 버리고 올릴 때는 큰 것부터 올립니다. 버릴 때는 작은 것부터 올릴 때는 큰 것부터. 당연하죠? 버릴 때는 일단 작은 것부터 버려놓고 큰 걸 안고 가다가 안 되면 버리는 거야. 올릴 때는 큰 것부터 올리는 거야. 단순하지. 그런데 뭐 굳이 알려고 하지 말까. 13번. 자, 드디어 등기법으로 갑니다. 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법상, 절차법상 이런 말이 나왔는데 뭐 굳이 크게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 20년 전 실체법, 절차법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막 가끔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나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실체법은 민법, 절차법은 우리 등기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즉 당사자의 법률 관계에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등기권리자, 청구권 가지는 자의 상대방이 등기 의무자예요. 그런데 절차법상 우리 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안 가진다가 아니고 등기되었을 때 등기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권리를 취득해서 유리하게 되었네 등기권리자. 권리를 상실해서 불리하게 되었네 등기 의무자.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실체와 절차는 이렇게 용어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대부분은 일치해요. 한 가지 경우에 등기 인수 청구권 때문에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 뭐 그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그죠? 자, 실체보상 권리자, 절차보상 권리자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더라. 뭐 그런갑다. 자, 틀린 것을 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말 것. 2번. 실제법상 권리자는 실제법상 의무자에 대해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 즉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인데 뭐 그런갑다. 넘어가세요. 모르겠다. 3번.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요게 우리 등기법이에요.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된 것을 가정하고 등기부 기재보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기록상, 즉 등기부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법상 권리 의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그런가 보다. 4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 자, 갑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냐? 이거 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분류할 때 소유권과 제한물권하고 분류를 하죠.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잖아요. 자, 용익물권, 담보물권은 무엇을 제한하느냐? 소유권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만이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상권, 지상지역 전세권 설정해주면 소유자만 쓴다, 다른 사람이 쓴다. 다른 사람이 써. 그러니까 나는 대가는 받았지만 부동산 위에 권리 행사가 일정 기간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하고 들어오는 게 용익물권이고 또 내 부동산의 처분권은 소유자인 나만이 가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하고 내가 채권 변제를 못하게 되면 소유자가 아닌 저당권자인 은행이 법원 경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부동산 소유권을 남에게 넘길 수도 있죠. 나만 넘길 수 없게 되더라. 즉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의 폭이 좁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한물권이 생길 때마다, 즉 우리 법상 용어로 제한물권이 설정될 때마다 소유자는 불리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제한하던 것이 없어져서 말소되면 소유자는 당연히 제한을 안 당하게 되니까 유리해지죠. 그래서 제한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 등기된다.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야. 그러나 그런 권리가
말소된다. 그때마다 소유자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소유자인 갑이 등기 의무자야. 그러나 그것을 뭐 해요? 말소할 때는 소유자인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이것은 민법상 제한 물권의 개념을 아느냐? 아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그죠? 자, 5번.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때 등기 명의는 아직 갑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 매매, 을에서 병으로 전매가 됐는데, 자, 마지막 병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일단 을로의 이전 등기가 선행이 돼야 돼. 갑에서 병으로 바로 오는 건 중간 생략 등기고 처벌 대상이죠. 자, 그래서 을로 등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야 갑에서 을로 등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등기 신청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갑과 을이 신청해야 될, 공동 신청해야 될 등기를 을이 신청 안 하니까 채권자인 병이 대신 신청한다. 이것이 채권자 대위죠. 자, 채권자 대위할 때는 공식이 있다. 자,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가 신청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다. 이건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불리할 등기를 신청은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못해요.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손해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인 등기만 대위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인 등기는 대위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나오면 공식, 신청인은 채권자,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 이게 공식이다, 공식. 그래서 채권자인 병이 자신의 채무자인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 채무자인 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을이 등기 권리자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번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14번 가봅니다. 등기 신청 각하서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죠. 엄청 자주 나옵니다. 각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각하라는 이름을 달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각하된다는 얘기는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각하 문제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도 전부 각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하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29조 2호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되더라도 절대 무효로서 직권 말소되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사유죠.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자,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하는데 보존 등기는 무조건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게 소유권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무조건 부동산 하나 일물 전부와 그리고 소유권 권리 하나 전부 일권 전부만 등기 가능합니다. 일부는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분 보존 등기 신청하면 각하 안 돼.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전부여야 돼. 니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한 경우 했는데 멸실 등기는 그냥 부동산이 멸실하면 그럼 1부동산 1기록인데 부동산이 없으면 등기부도 없애야죠. 그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없어졌다. 그럼 그 부동산에 무슨 권리가 있느냐? 전혀 무관해요. 부동산 없으니까 등기부도 없애야 돼. 그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매 등기가 되어 있던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던 멸실 등기 신청하면 멸실됐다면 당연히 등기가 가능하죠. 이건 각하되면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디귿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 이거는 뭐 우리 물리 해석에서 벌써 나오죠. 국어만 조금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법원 관공서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라면 반드시 촉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개인이 뭐 했어요? 신청. 그럼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각하. 등기되더라도 절대 무효 지금 맞습니다. 리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 여기서 여러 명 중 일부가 신청했을 때 우리 등기법은 등기 절차상 그 일부의 권리만 등기하라. 자기 지분만 등기하라. 2개. 일부가 신청하더라도 그 일부의 권리, 자기 지분만 등기 못하고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돼. 두 개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지분만 등기 가능하다. 가포, 가등기 권리자 여러 명, 포괄 유정받은 자 여러 명 중 일부가 신청했을 때는 무조건 그 일부는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해야 돼. 그러나 상공, 상속인 여러 명 중 일부 또는 공유자 여러 명 중 일부가 공유하는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하는데 일부가 신청할 때는 일부 자기 지분만 하면 안 돼. 무조건 전원 명의로 해야 돼. 라고 법 규정으로 절차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따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 그죠? 우리 민법에서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금지 규정이 있어. 농지는 전세권 설정 못 하는 거야. 그러나 농지는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서 농지는 지상권 설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법 규정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 외우시는 거야. 그러면 상하고 나왔으니까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전원 명의로 해야 돼. 각하사유다 말이야. 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상 등기 신청할 때 분리되면 안 되는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저당권과 채권 분리되면 안 돼. 분리하여 하면 각하. 그 다음에 또 분리하면 안 되는 거 뭐? 우리 아파트 구분 건물에서 우리 집 전유 부분과 땅에 대한 권리,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그죠?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하여 나오면 각하요. 그래서 각각 하는 거 찾아보면 기디림이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자, 15번 갑니다.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 누가 제출합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출해요. 근데 등기가 끝나고 등기소로부터 등기 끝난 후 등기필 된 후 등기소로부터 작성된 것을 통지받습니다. 통지. 우리가 받아요. 이 통지받는 자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 이 등기 권리자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등기 명의인이 된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됩니다. 새로 권리를 가진 자가 등기 필정을 받고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등기필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만들어 주는데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지만 만들어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 원래 4개 있었는데 지금 5개로 바뀌었죠. 해서 대승직관 4개였는데 지금 대승직관 공유 해서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거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문제만 한번 보죠. 1번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이게 대승직관의 승이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해 줘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자, 등기필 정보를 새로운 권리자에게 만들어 주는데 등기관이 만들어 주는 것은 등기 신청한 사람이 새로이 권리자가 됐을 때 신청인은 등기관이 봤다. 그래서 등기 신청인에게는 줄 수 있어요. 즉 신청인이 권리자일 때 그 사람은 줄 수 있어. 봤으니까. 그런데 신청하지 않은 자가 등기부상 권리를 가졌어. 그러면 등기관은 신청인 자체를 새로운 권리자를 만난 사실이 없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즉 신청한 자에게만 만들어줘.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만들어주지 않아. 그러면 성소하면 판결받았으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누가 단독 신청해요? 의무자가 성소해서 의무자가 단독 신청 안 해. 의무자는 등기되면 권리를 가져요? 권리를 잃어요? 권리를 잃는 자가 의무자야. 그럼 권리를 가지는 자, 등기 권리자는 신청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만들어주지 않는다. 대승직, 그게 다 그거죠. 대승직. 그리고 공유까지. 대승직관 공유. 됐다. 자, 2번.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한다. 맞죠? 그때 있어요. 3번.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더라도 절대로 재교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필 정보는 원래 의무자가 제출함으로써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빌 정보가 없으면 제작성은 절대 안 되는 대신 의무자의 존재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면 돼. 그래서 의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또는 의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누구로부터 등기 신청 대리인이 된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의무자 본인 맞다 확인받거나 그것도 안 되면 등기 의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내가 의무자 맞다는 사실을 공정받으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중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의무자임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4번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하고 났습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냅니까? 의무자. 그래서 의무자가 있는 신청이라면 등기필 정보는 내야 돼. 그럼 의무자가 있는 신청 두 가지 있죠? 공동 신청,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한다.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하는데 성소한 누가 단독 신청해요? 등기 의무자가. 의무자 있네 내라. 의무자 있네 내라. 그러면 성소한 누가 신청해요? 의무자가. 의무자 있으니까 내라. 맞네. 5번 등기관이 법원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였습니다. 그럼 보존 등기는 되었지만 신청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지 않는다.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통지해야 한다. 틀렸죠? 그래서 대승직권할 때 직권 보존 등기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16번. 자, 16번도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극상 문제로서 뺀다 이렇게 됐어요. 뺀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저당권 등기할 때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는 권리의 그 표시사항을 신청서 적어서 내라 했는데 신청서에 당연히 필요한 건 적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됐어요. 됐어. 요즘 이제 5번 이쪽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해결을 좀 하십시오. 넘어간다. 17번 가등기입니다. 틀린 걸 찾으세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죠? 우리는 판례와 다른 이론은 배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은 전부 판례와 부합하는 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배운 대로 답을 고르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1번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 나올 수 없다. 자,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존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채권은 나 혼자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럼 상대방이 없이 혼자 신청한다면 당연히 가등기도 불가능해요.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단독 신청하죠.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없죠. 그리고 보존 등기하는 자는 원시 취득자고 원시 취득자는 등기 없이도 이미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취득되어 있죠.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 이미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소유권, 물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겁니까? 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맞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합니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 뒤집어 엎어버리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배우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본등기 됐을 때,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가 본등기 됐을 때, 세 번째 저당권 가등기가 본등기 됐을 때, 이렇게 나눠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때 소유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가등기를 무시하고 들어온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들은 원칙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요. 그러나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게 4개 있다. 그 4개를 아는 게 핵심이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가등기 자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등기 됐다고 무조건 지울 수는 없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어요. 자, 해서 2번이 틀렸다. 나옵니다. 옳다. 3번 가등기 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지면 당연히 그 본등기는 그 가등기
가진 자가 본듣기하는 것. 제3자가 본듣기 권리자가 됩니다. 당연하죠.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즉 예약만 해놓은 상태에서도 가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죠. 5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때 가등기 후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수업 시간에 해결하십시오. 만약에 가등기 후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있다면 그때는 그 본등기 할 수 있었던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이전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인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시간은 많이 걸리고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해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요. 나중에 한 7, 8월 달 가서 여러분 실력이 대단히 높아졌을 때 그때 한번 살짝 다루고 끝냅니다. 18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수용은 강제로 물건을 뺏어버리는 공용징수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뺏어버리니까 승계받았다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원래 보존등기 하는 게 맞다. 수용되면.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 수용만 보존등기 하고 등기된 부동산 수용은 이전등기 하더라. 그죠? 그 정도. 자, 기억.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직권 말소할 수 없습니다. 자, 재결 나오면 직권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합니다. 아까 수용은 원시취득이라서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전 등기라고 나왔네. 자, 수용을 했지만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이전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두 개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해요. 맞죠? 이전 등기 한다. 자, 수용되는 부동산은 대부분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되어 있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수용됐다고 보존 등기하면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내는 등기야. 그럼 등기부 있는데 또 만들면 1부동산 2기록이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옛날 등기부 그대로 이용하자. 그래서 무슨 등기 하더라? 이전 등기 하더라. 그러나 이전 등기를 하지만 수용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그 등기부에 존재했던 권리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수용 원인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게 4개가 있다. 그 4가지를 아느냐가 수용에서는 가장 중요했어요. 그죠? 4가지. 수용 개시일 이전 소유권 등기와 상속, 그리고 지역권 재결. 요 4가지는 말소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재결 나오면 말소할 수 없다. 4가지. 수용 개시일 이전 소유권 등기와 상속, 그리고 지역권 등기와 재결 나오면 말소할 수 없다. 니엇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서, 등기 원인은 당연 토지 수용 맞죠? 그리고 그 연월일은 자 효력 발생일, 수용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합니다. 언제? 수용의 개시일에. 그래서 수용의 개시일이 등기 신청의 연월일, 즉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거예요. 재결일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날이고 그날이 아니고 정해진 날, 이날 수용의 개시일, 수용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정해지는 날이 있어. 수용의 개시일에 등기 원인의 연월일, 등기 없이 권리취득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죠. 농지증은 농지는 아무나 취득한다. 농사지을 자가 취득한다. 농사지을 자가 취득하기 위해서 너 농사 지을 거냐? 농지증 줄게. 농지 취득 가능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농지를 수용합니다. 농사 지으려고 수용해요. 도로나 공단이나 공항이나 뭐 공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려고 수용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도로를 만들려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증은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할 때. 수용했는데 뭐 농사 지을 거 아니잖아. 수용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죠. 됐어요. 리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 이전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까 수용 개시일 이전 소유권 등기와 수용 개시일 이전 상속 나오면 말소할 수 없다. 맞네요. 명
토지 수용의 재결 실효. 자, 우리 등기부에서 재결 실효 나오면 무조건 공동 신청. 그냥 외워두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공동 신청. 재결 실효, 공동 신청. 재유지에서 재결의 실효, 재결 실효.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공유자가 지분 포기해서 재유지 나오면 이것들은 다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유지하면 어려우니까 재우지. 아기가 울면 재우러 가야 돼. 엄마만 가요? 아빠 같이 가야 돼? 엄마 아빠 요즘 같이 가는 거야. 해서 아기를 재우지. 누가? 엄마 아빠 공동으로. 그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그죠? 외운다. 자, 그래서 18번은 정답이 그러면 옳은 거 모두 고르면 기역과 니은과 리얼 그리고 미음 기디림이 이 나와야 되죠? 어디 갔어? 뭐 하나 잘못됐는데? 요거는 안 되죠. 니은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디귿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림이 이리 나와야 돼. 기림이 3번이 정답이네. 그죠? 3번 정답 됩니다. 자, 19번 갑니다.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담보물건은 매년 나옵니다. 중요하죠. 1번 변제기는 했는데, 자, 변이지, 변제기, 이자, 그리고 지연이자, 지연배상 또는 손해배상 약정 하고 나오는 거, 채무불이행으로는 손해배상액 약정. 그게 지연이자죠. 변이지 세 가지는 일반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 그러나 건저당권에서는 아예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변이지는 잘못하면 똥 밟은 것이다. 똥이지, 변이지, 그죠? 그래서 변이지. 자, 변제기는 일반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요. 그러나 건저당권에서는 아예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동일한 채권에 관해 두 개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할 때, 자, 공동담보 목록 나오면 두 가지. 몇 개 이상? 5개 이상. 5개 이상. 그리고 누가 작성? 등기관이 작성. 공동담보 목록 나오면 그 두 가지가 핵심이다. 3번 채권 일부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했는데 이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할 때 이 저당권은 담보물건으로서의 저당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담보물건으로서의 아니요. 다시. 그거는 전세권이고 다시. 자, 채권 일부가 양도되면 당연히 저당권도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그 등기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권리가 일부 이전돼요. 그럼 채권 양도된 액수만큼 권리가 넘어가는 게 맞죠. 양도액 당연히 기록하는 거예요. 양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할까요? 권리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만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은 전부 부기이므로 부기 등기로 등기해야죠. 4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즉 금전 채권이 아니야. 반드시 평가액을 기록해야 돼. 채권 평가액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할 필요 없다. 틀렸죠?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19번에 3번이 옳은 거예요. 그죠? 3번이 옳은 거예요. 5번 공동저당 대위 등기할 때는 채권액 채무자 외 존속기간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록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조건 기록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 이 기간 나오면 특약, 약정, 기간 그리고 지상권의 지료와 임차보증금, 특약, 기지보 하는 건 모두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그죠? 임의적 기재사항. 틀렸죠? 자, 20번 갑니다. 등기bil 정보 실효 신고에 관한 내용도 틀린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빨리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오고 틀리라고만 내는 거다. 넘어가는 거다.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지만 알 필요 없다. 자, 21번 알 필요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알려고 하면 결국 이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맞춰야 될 문제 여러 문제를 놓치게 돼요. 사람의 뇌 용량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정해진 거야. 그 시간에 자주 나오는 것부터 우리는 내 걸로 해야 됩니다. 자, 21번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부기등기 특약 약정 나오면 언제나 부기등기다. 그죠? 특약 약정 나오면 언제나 부기등기야. 저는 특약 약정 나오면 임건부 하고 외우라고 얘기하죠.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그리고 근거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특약, 약정 나오면 임근부 외우면 다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기등기하는 경우 맞다.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하고 나오는데,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전부 주등기야. 근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전부 부기등기야. 그죠? 부기등기야. 그래서 전세권 목적의 전세, 전전세, 부기. 임차권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등기지만 임차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대차 등기는 부기. 맞죠? 그렇게 하는 거다.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표제부 등기죠. 자, 표제부 등기와 표제부 등기의 아류인 멸실 등기. 멸실 등기도 똑같이 단주 대신하는 네 가지 절차를 따라간다. 단주 대신. 이 두 가지가 모두 표제부 등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고 언제나 주등기로만 하고 대장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신청 의무 1개월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해서 표제부 등기와 멸실 등기 나오면 단주 대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무슨 등기래요? 주등기. 해서 4번이 정답이죠. 5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승낙이 있는 경우. 자, 권리의 변경 등기와 권리의 경정 등기는 등기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없이 바꾸려고 한다. 이해관계인 없다면 내 순위 유지하면서 바꿀 수 있다. 이해관계인 없이. 다시 적죠. 자, 권리의 변경 등기와 권리의 경정 등기 합니다. 자, 고치려고 해요. 그때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없을 때는 고친 내용이 내 순위를 유지하더라도 문제될 거 없죠? 부기등기로 내 순위 유지합니다. 근데 내가 고쳤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즉 손해볼 자가 있지만 가서 의사타진 한번 해보자.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받아가도 되겠니? 승낙을 받았다. 그럼 역시 내 순위 유지한다. 부기등기로.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존재하는데 갔더니 승낙을 안 해줘. 그러면 내 순위대로 받아간다.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로 받아야 된다. 후순위로. 그게 무슨 등기? 주등기.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데 승낙이 있네.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존재하는데 승낙이 있네.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주등기로 하는 것은 4번. 즉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4번 뿐이네. 그죠? 됩니다. 자, 22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존 등기도 매년 나옵니다. 그죠? 매년 나와요. 중요하죠? 자, 틀린 거 찾으세요. 자,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하는 법률 행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만약 이 문제를 틀리면 그러면 시험장 그 자리에서 뼈를 묻고 집으로 귀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즉 뼈를 묻어라. 좋게 얘기한 거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어라. 죽어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2번. 자, 토지에 대한 기존의 보존 등기가 있다. 보존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등기 기록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 기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소해서 없애기 전에는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보존 등기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등기부 있으니까 또 등기부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3번 군수 확인. 자, 우리 보존 등기 관련해서 토지가 나오면 토지는 지적 국정, 국가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해야 돼. 그러나 건물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장, 군수, 자치, 구청장 같은 지자체장을 상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지자체장이 군수가 확인을 해주든지 또는 군수 상대로 판결을 받았을 때는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한다면 건물의 보존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군수 확인에 의해 미등기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하고 나오면 틀립니다. 토지는 상대방이 국가, 건물은 지자체장. 딱 정해져 있다. 보존 등기에서는. 그죠? 4번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 먼저 보존 등기를 해요. 해서 일부 보존 등기 하고 나오면 앞으로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표시, 동시, 대위. 해서 부동산 나머지 구분 건물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내 보존 등기와 동시에 신청을 하되 이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그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일부 보존 등기 신청 나오면 표시, 동시, 대위. 표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대위. 요것이 요거는 외우는 게 제일 나아요. 됐다.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해 그래서 맞고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든지 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제외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같은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촉탁한 등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3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나오면 빨리 찍고 넘어가세요.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24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경우 수용으로 인한 등기 말소 통지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나와도 빨리 찍고 넘어가요.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등기법을 우리가 현재 배우는 수업 시간에 하는 양의 한 50배 이상은 해야 됩니다. 등기법은 굉장히 양이 많은 과목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번 문제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극상 문제가 좀 많죠?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그런 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난이도를 꾸며놓은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극상 문제 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에서 내가 몇 점 정도 되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문제까지 내가 읽어보고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해서 아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도록 할 것. 그게 일단 내가 아는 재주를, 내가 아는 실력을 100% 발휘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꾸 모의고사에 직접 응시를 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